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도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된 50대 초반 아저씨입니다. 결혼은 물론 하지 못했고 그냥 일 끝나면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연락 안 한 지 오래고 워낙 작은 도시라 주위에 사람도 별로 안 살아서 누구랑 이야기 나눌 거리도 없네요. 그래도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외롭다거나 그런 느낌조차 들지가 않는 요즘입니다. 그저 게임이나 하고 집에서 소주 한 잔 마시며 자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러다 언젠가 죽겠지 하는 생각뿐이죠.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셨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남은 건 나 하나 잘 건사해서 살다 가는 것 그게 다네요. 뭐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건 물론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꽤 부유했던 편이라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죠. 체육을 전공했던 저는 부모님의 빵빵한 지원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중에는 제 꿈이었던 한국 내에서 유명한 경호업체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같은 유명인들의 경호 업무를 하면서 눈이 조금 높아지기도 했죠. 저도 그때에는 꽤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아니면 눈에 차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어렸을 때라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는 많아서 골라가며 잠자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님 두 분 다 큰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원체 부유했던 집안이었지만 두 분이 다 아프니까 돈은 물 새듯 사라졌고 저도 열심히 번 돈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퍼부었지만 갈수록 악화만 됐어요. 어떻게 두 분 다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지 저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경호업체에서 잘리게 됐죠. 그럼에도 부모님 곁에서 돌봐드릴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위안 삼고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두 분 다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그 와중에 돈은 없어 처량하게 혼자 남은 저를 보니 저도 부모님을 따라가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혼자 갈 자신은 없으니 그저 공장이나 전전하며 일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수밖에요. 아무튼 매일 PC방에 가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는 건 익숙했거든요. 아무래도 작은 외지의 PC방이다 보니까 젊은 아가씨들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아줌마들이 카운터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줌마들에게 무슨 생각이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었는지 새로운 사람이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이제까지와 다르게 해맑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그녀에게 얼떨떨하게 저도 인사를 했어요. 그저 별거 없는 인사였지만 그 웃음 자체만으로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아주머니가 오래 여기서 일하기를 바라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PC방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서비스 차원에서 음료를 한 잔씩 돌리더라고요. 직접 아이스티를 타서 가져다 주는데 그 와중에 또 컴퓨터 재밌게 하시라며 호호 웃으며 가는 그녀의 착한 마음씨에 점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녀의 미소는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고민을 했죠. 그렇게 다음 날도 PC방에 간 저는 미리 사온 바카스와 크림빵을 딱 그녀에게 전해줬어요. 저 주시는 거냐며 놀란 표정을 하는 그녀에게 이제까지 PC방 오래 다녔지만 당신처럼 친절한 사람은 처음 본다며 고마운 마음에 사온 거니 먹으라 했죠. 자리로 가려는 저의 손을 갑자기 그녀가 잡더니 여기 오래 사셨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15년 된 것 같다며 말했어요. 그녀는 자기는 사정이 있어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없다며 자기랑 오늘 밥 한 끼 먹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에는 항상 게임만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은지 까마득했지만 이 여자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일 조금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녀와 밥 한 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게임을 하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알바 교체 시간이 돼서 그녀와 저는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여자와 이렇게 데이트 분위기를 낸 지 얼마만인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괜히 떨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고깃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인생 한탄이 시작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터졌고 그녀는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겨우 벗어난 얘기를 하며 막 울더라고요. 그녀는 이혼하기 전에는 모은 돈을 다 날린 건 물론이고 돈 내놓으라며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온몸에 멍이 가실 일이 없었다 그랬죠. 그렇게 저희는 안타까운 서로의 모습에 공감하며 결국 서로를 도닥이며 위로해줬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 집에 가야 할 시간인데도 그녀와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오늘 하루 서로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에 들지 않겠냐고요. 저는 정말 순수한 심정으로 사람의 따뜻한 품이 필요한 마음에 그녀에게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녀도 저랑 똑같은 마음인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 했고 우리는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어느새 손도 잡고 걷고 있는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기분 좋은 기류가 흘렀죠. 추운 날씨지만 따뜻했고 집에 도착한 저희는 겉옷을 벗고 한 명씩 씻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안이 살짝 비치는데 문득 그녀가 씻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묘한 느낌도 났어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여자와 한 집에 있는 거라서 당연하게도 긴장이 된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 이불을 덮고 자려니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그래도 그녀의 따스함은 너무 포근해 안고만 있어도 뭔가 충족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인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다 어느새 입술을 포겠죠. 따뜻한 그녀의 숨결을 느끼니 벅차오를 만큼 행복해지는 기분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누군가에겐 별일이 아닐지라도 저는 정말 그녀로 인해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둘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는 일이 성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고 다음날 뭔가 해소된 듯한 개운함에 얼마 자지 못했는데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죠. 그녀는 그 뒤로 제 집에 주기적으로 드나들며 서로 부부가 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며 지내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내리막길만 걷고 있던 제 인생이 그녀를 만나 조금은 행복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저런 후회와 죄책감이 저의 인생을 포기하듯이 살았던 과거를 이제 살짝 놓아주려 합니다. 퇴근 후 PC방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저는 이제 주말에 그녀와 함께 놀러 가기도 해요. 앞으로 저는 제 삶을 구원해준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달라질 제 모습 응원 많이 해주세요.